주차 과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사고가 좀 늦어서 촬영하면서 주차 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몇 번 할까? 8번. 8번? 네, 8번이랑 10번은 8번이랑 10번? 8번, 10번 둘 다 해보시 뭐. 8번이랑 10번.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코드 좀 연결해놓고. 자, 상호가 나중에 필요한 그 번호는 개인적으로 또 따로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즉석에서 내가 대답을 해주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8번이랑 10번 설명을 하겠습니다. 8번이랑 10번. 여자라. 상호는 아침에 잠이 좀 많은 것 같은데 다음 주부터는 저녁을 옮길 거니까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녁이에요? 저녁이지. 5시부터. 5시부터 8시까지. 그리고 요일이 똑같은데요? 요일은 똑같고. 그 이제 문제는 뭐냐면 5시부터 8시까지인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이 지금은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단어 시험 보고 자율적으로 뭐 채점을 받잖아. 근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조교쌤들하고 같이 하게 돼요. 그래서 조교쌤이 채점을 해주고 그래서 아마 좀 늦게 갈 수도 있어요. 시험 보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리고 모의고사도 같이 보게 되면 모의고사 보는 날은 더 늦지. 각오를 좀 하고 와야 돼. 근데 계약하게 되면은 8시에서 10시가 되는 거예요. 6시에서 10시, 6시에서 8시 계약하고 되면 이제 주고 그 대신 8시 집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10시까지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뭐 그런 개딱지 같은 일이 다 있냐 그러지 말고 내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숙제나 이런 걸 다 해오면 바로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충실히 다 해오면 선생님 그렇게 잡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못했을 경우에 공부 시간 확보 때문에 그런 거야. 자, 그럼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이라고 그랬죠? 8번. 8번. 자, 이거는 전문가 지금 질문을 한 겁니다. 요청한 겁니다. 자, 8번 한번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 한번 봐봅시다. 8번이 뭐죠? in the luxury trade. 사치품 거래죠. 사치품 거래에서 what describes 뭐 하는 것은 사치품 거래에서 describes an incredible 믿을 수 없게 높은 가격의 제품으로 표시된 것은 그죠? 주로 전시되어집니다. 어디에 전시되어지냐면 소비자들을 갖다 조작하기 위해서 소비자들을 조종하기 위해서 주로 전시되어집니다. 이렇게 되네요. 8번이 지금 답이 좀 잘못됐네요. 잘못됐네요. 그죠? 8번이 답이 조금씩 다 이상한 것 같은데 이 얘기는 맞네요. 8번 답을 사람들이 다 물어보진 않았지? 자, 럭셔리 거래에서 묘사된 묘사 럭셔리 거래에서 어떤 거 믿을 수 없이 높은 가격의 물품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해석이 지금 어떻게 돼 있죠? 해석에 따라 달라져야 되는데 명품 거래에서 그것은 주로 소비자를 조종하기 전시되어 있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비싼 물건을 묘사한다. 조종하기 위해서 주로 전시되어 있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것을
이 해석대로 하면 그러네요. 해석대로 하면 답이 맞네요. 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해석했냐면 지금 이거는 이 대시 뒤에가 어때요? 불완전하고 바로 주어가 없잖아요. 그죠? 주어가 없으니까 맞네 이렇게 생각했어요. 순간적으로. 이 어디까지가 주어예요?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걸 주어로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디스플레이가 이상한 거야. 이렇게 되면 여기가 틀린 거죠. 이거라면 어떻게 되냐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여기에 is가 넣으면 그래서 is 디스플레이가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큼 높은 가격의 물품을 물품이거든요. 상품.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의 상품으로서 상품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전시되어집니다. 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의 물건을 묘사하고 있는 것, 그것도 애매하잖아. 그지? 묘사하고 있는 것은 전시된단 말이 웃기잖아. 이렇게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을 묘사하는 그런 현상이 있지? 이거는 2,500만 원이야. 안경 하나에 3,000만 원이야. 묘사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을 의미합니다. 뭐 이렇게 되면 괜찮을 텐데. 그래서 해석이 이상하다고 생각한 거야. 해석을 봤더니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구조가 돼 있지 않고 해석에 그것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의 물건을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 이렇게. 여기서 대시 뭐냐면 지시대명사예요. 지시대명사. 그것은 묘사합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의 물건을 이렇게 명사 다음에 과거분사 나와서 우리 분사하고 뒤에 꾸며주는 거. 어디에? 주로 소비자를 조종하기 위해서 전시되었지. 안경 하나가 3,000만 원이더라고. 안경테 하나. 이게 무슨? 아무리 봐도 금딱지도 아니고 그냥 플라스틱인데 저기 그 현대백화점 5층에 8층인가 9층에 그 안경점이 있거든? 미쳤네. 3,000원이요? 3,000만 원. 3,000원이 아니라 3,000만 원.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어. 그냥 검은색 물론 잘 빠지긴 했어. 근데 그런 거 말하는 거지. 그것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높은 가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시된 종. 자, 10번도 한번 같이 한번 가봅시다. 10번은 뭐냐? 10번 한번 가봅시다. 우리는요, 완더란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완더는 이거, 그죠? 요거는 궁금하게 여기다. 알겠죠? 궁금하게 여기다. 완더는 어슬렁거리다. 요거는 어슬렁 배회하다 이런 뜻입니다. 롬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뭐 할 일 없어, 건수 없어 이러면서 이렇게 손 놓고 얘기해서 여기 다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스트리머브는 요거는 어시리즈 오브, 어셋 오브 1년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레인지 오브 이런 거. 우리가 1년에 어떤 광경, 풍경, 소리, 맛, 그 다음에 냄새, 그 다음에 이건 촉각이 이런 뜻입니다. 꺼끌꺼끌하다, 매끈매끈하다는 거 있죠? 촉각적인 그런 인상이죠. 알겠죠? 그런 촉각적인 인상, 이런 것을 통해서 어슬렁거리고 있을 때 우리가 1년의 풍경이라든지 광경,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이리저리 목적 없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을 때 어떤 것은 참신하고 어떤 것은 이전에 경험된 것인데 이런 인상이 이렇게 하고 있을 때 we have little trouble. 뭐 하는데 우리는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거의 어려움이 거의 없다. 그 두 가지를 구별하는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have trouble, have difficulty.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have trouble ing, have difficulty ing. 여기는 in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이 in이 잘 생략이 돼요. 그래서 뭐뭐 have a hard time ing. 이렇게. 그래서 뭐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알겠죠? 우리는 그 두 가지를 여기서 구별하다예요. 그 두 가지가 뭔지 모르겠는데
구별하는데 어려움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알겠죠? 여기 보면 요 부분의 문장은 여기는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 Some novel and some previously experienced. 이건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되냐면 이건 분사 구문이야. 우리 열심히 배웠던.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어때? 그것들 중에 일부는 are novel. novel은 참신한 소설 말고 참신하고 그리고 그것들 중에 일부는 and로 연결됐으니까 굳이 a를 써줄 필요 없죠. 이전에 그죠? previously 이전에 어떻게 됐어? experience 경험된 거야. 뭐가? 이런 인상 알겠죠? 또는 이런 것들이 알겠죠? 촉각적 인상이라든지 풍경 이런 것들. 자 여기에서 and 지워 some이랑 위가 주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대로 둬. 얘는 뭘로 바뀌어? 빙으로 이렇게 바뀌는 거야. 생략이 돼 있어. some novel. 얘도 빙으로 바뀌. 어차피 생략돼 있고 이렇게 빙이 돼 있는 거지. 이렇게. 분사구문입니다. 독립분사구문이야. 이제 주어가 다르다. 어떤 것들은 좀 새롭고 어떤 것들은 이전에 경험된 것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쨌든 우리는 그 두 개를 구별하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이해됐어요? 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15번까지? 상호를 대신해서 상호도 이거 물어볼 것 같아요. 이런 거. 14번은 14번 한번 가봅시다. 누구 방금 온 거 같지 않았냐? 안 왔어? 나만 학교에서 연락. 상호가 온 줄 알았어. 자. 14번입니다. 14번 봅시다. 자, 그 적절한 라이트하면 적절한 또는 올바른 사람들은 웃기고 좀 적절한 사람들이 함께 뭉쳤을 때 그리고 그들이 적절한 방식으로 요새는 그냥 적절한 거 합시다. 적절한 사람들이 한데 뭉치고 come together 그리고 그들이 함께 협력할 때 and를 중심으로 두 개의 문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왼 문장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종종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것 위치가 잘못됐죠? 이거 뭐가 돼야 돼요? what이 돼야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까지는 왼절이고 여기까지는 왼절이고 주어 동사 나와야죠. 여기 이런 형태죠. 왼 다음에 주어 동사 나왔고 그다음 다시 주어 동사 나와야죠. 이렇게 주절로서. 그러면 여기까지가 주절이죠. What happens? 위치가 돼버리면 관계대명사로 본다면은 이게 말이 안 되죠. 네, 여기까지가 명사절로서 주어가 되어야죠. 선행사하고 관계대명사로서. 이건 선행사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어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발생하는 것은 종종 느껴집니다. 일어나는 것이 마법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선생님 이거 계속적 용법으로 보면 아니 여기 접속사가 있잖아요. 이 계속적 용법이면 어떻게 돼요? and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접속사가 두 개나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계속적 용법이 될 수가 없어요. 해석도 안 되지만 계속적 용법으로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은 and나 or나 등위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두 개나 동시에 들어가요? 종속 접속사. when 들어가고 여기 and 들어가고 그러잖아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 그래서 탈락이 문법적으로 해석도 이상하지. 그래서 이거는 계속적 용법은 안 되고 그리고 이게 계속적 용법이면 주절이 없어요. 이랬을 때 그리고 그것은 이런데 주절이 없어요. 여전히 이거에 그냥 속해져 있는 거잖아. 만약에 이렇게 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주절이 없는 거야. 여기까지가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 주절이 나오면 이건 위치는 나올 수가 있죠. 만약에 내용만 통한다면 왜?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왔는데 스브컴 나왔는데 이게 아직 안 끝난 거지. 이걸 마저 또 설명하는 거지. 여기까지는 계속 종속절인 거죠. 그는 나를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그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다. 말하자면 공원에서 만났는데 그리고 그것은 참 신기한 일이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지. 그럴 때는 이제 주절이 있어야지.
말텔라. 이걸 받아주는 말텔라. 그래서 여기 엔드 안 된다며. 이거는 요거랑 관계가 없는 거죠. 이거는 그냥 여기에서 이 전체 문장과 관계없고 요거를 부연 설명해 주는 거지.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전체가 부사절 이렇게 주절이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는 주절이 나와야 되니까 when 나오고 end가 나오면은 종속 접속사와 대등 접속사가 두 개 다 있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없어요? 오케이. 그럼 뒤에 저기 7회 독해 연습 중에 혹시 풀어봤는데 같이 알고 싶은 게 있다? 그러면 한번 질문해도 없으면 해설치 보니까 다 돼요 하면은 안 해야 됩니다. 8번 8번 한번 가봅시다. 소리 들리지 않아? 무슨 소리? 내가 헛가들이나 보다. 오늘 거의 여기밖에 없어요 지금. 늦으신데 오늘. 잠깐만. 오늘 수학 선생님이 늦으신데 그래서 간신히 여기밖에 없어요. 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가봅시다. 여기 뭐가 되는지. 이거 맞죠? 자, 손이 어떤 손이 헬드가 핸드 액상 손도끼입니다. 손도끼를 잡았던 여기서는 이게 헬드가 홀리듯이 잡으니까 그 손이 모인 것처럼 여기까지가 손도끼를 잡았던 손이 똑같은 모양인 것처럼 어떤 손과 똑같아요? 마우스를 잡은 그 손과 똑같은 것처럼 마우스와 손도끼가 같나? 손도끼 이렇게 잡고 마우스는 이렇게 잡죠. 뭐 비슷한가 보죠. 그 손이 똑같은 모양인 것처럼 손은 같죠. 손 모양은 여기는 just as A가 이거인 것처럼 B도 이렇습니다. So B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have 해왔고 always 이렇게 또 할 겁니다. 어떻게? 음식을 먹어왔고 have 그죠? 음식을 먹고 그리고 또 음식을 찾아왔고 음식을 또 찾을 겁니다. 알겠죠? 음식을 찾을 겁니다. 그리고 또 뭐 할 거예요? 후손들이죠. 우리 했죠? 능력국가에서 후손들을 돌볼 것이며 컴피트고 뭘 경쟁에 지위를 놓고 경쟁할 것이며 지위를 놓고 경쟁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피할 겁니다. 고통을 피할 겁니다. 다른 동물들처럼 고통을 피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도입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계속해서 인간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거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과거에 도구를 사용할 때 손도끼를 사용하나 지금 마우스를 사용하나 손의 모양이 비슷한 것처럼 사람들은 과거에도 음식을 찾고 새끼를 돌봤고 지위를 두고 경쟁하고 고통을 피했고 그것도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거지. 그래서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있을 거라는 거지. idiosyncrasies 이거는 이제 참신한 것, 신기한 것 이런 뜻입니다. 인간 종에 있어서 많은 참신한 것, 새로운 것, 신기한 것이 idiosyncrasies. 여기 나오지 않았나요? 밑에 좀 나왔어. 이건 좀 밑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안 나왔네요. 네. 특이한 방식, 특이한 성격, 특이한 방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신한 것, 새로운 것, 알겠죠? 이런 특이한 방식이 어떻습니까? 또한 인간에게 있어서의 특유의 그런 방식이 또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늘 이랬던 것, 그것이 현재 또한 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당신은 따라서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far가 아니라 far의 최상급인 겁니다. 먼 이렇게 가장 멀리, 가장 먼 구석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장 먼 구석까지 여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기대할 겁니다. 뭘 기대할 수 있냐? 이런 것과 마주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과 마주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가장 먼 곳까지 여행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런 것을 기대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 노래한다, 웃는다, 연설한다, 그죠? 노래하는 거, 웃는 거, 말하는 거, 질투, 그리고 sense of humor, 약간의 유머, 이런 것들과 이거 마주하다죠? 우연히 만나다, 우연히 마주치다 이런 뜻입니다. 어디든 가나 이런 걸 여러분은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우연히 만나다 마주치다. 그리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당신은 어떻게 침팬지에게서 똑같은 것을 갖다가 어떻게 찾지 못할 겁니다. 인간 사회 어디 가든지 브라질 저기 구석을 가든지 아프리카 어디 가든지 이 인간의 모습이 변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비슷한 모습을 만날 거라는 거예요. 노래하고 웃고 이런 거 시기하고 일종의 유머. 계속적용법이죠. 컴마하고 위치가 나왔으니까 이거 이렇게 안 되게 조심하라고 그랬죠. 대문을 써가지고 어법 문제 많이 나온다고 그랬지. 대미 맞으려면 여기 엔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논이 저기 부정어가 있으니까 찾지 못하고 어떻게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당신은 발견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빈칸이 없죠. 여기 뭔가 빠졌죠. 당신은 그것이 똑같다는 것을 알지 못하게 된다. 똑같은 것을 당신은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침팬지에게서는 똑같은 것. 그것들 중에 어떤 것도 당신은 침팬지에게서 똑같은 것이 있다는 걸 찾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있는 고유한 것들로 변하지 않는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과거부터 인간이다. 계속 가봅시다. 당신은 you could travel 또 공간적인 여행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어떻게 거꾸로 여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거꾸로 여행하고 emphasize 하면요 공감하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시간을 거슬러서 여행하고 travel back in time 그리고 이건 공감하다.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emphasize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쉽게 어떤 거? 셰익스피어를 만나면 셰익스피어가 그 글을 쓴 여러 가지 동기, 모티브, 감정이라든지 호머라든지 그 다음에 컨퓨셔스는 공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 이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모티브, 명제라든지 동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쉽게 공감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이 왜? 인간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인간은 다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과거나 지금이나 만약 당신이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이요? 익스퀴짓한 아주 정교한, 멋진, 세련된 이런 뜻입니다. 아주 정교한, 솜씨 좋은 이런 뜻입니다. sophisticate 뭐 이런 단어 있죠? elaborate 이런 거 있어요. 아주 솜씨 좋은, 세련된 그런 어떤 거? 솜씨 좋은 이미지죠. 라인하면 코뿔소죠. 어디에? 이게 그 서던 프랑스, 남부 프랑스 이런 동굴이 있나봐. 이런 동굴 벽에 그 아주 정교한 코뿔소 이미지를 그린 사람과 만날 수 있다면 32,000년 전에 그죠? 이게 아마 프랑스 남부에 동굴 벽화 있죠? 그 그린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야. 뭘 의심하지 않을까? 당신이 그 사람과 대화가 통할 수 있다는 거지. 감정이 왜 변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에게서 온전히 인간적인 무언가를 발견할 거라는 거. 알겠죠? find 다음에 그가 온전히 인간적인 그런 존재다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을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심리적인 방식에서 그래도 울고 웃고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거부터 이런 것은 인간은 이렇게 변하지 않은 채로 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한번 가봅시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수 있는 게 자, 판을 보시면 그래서 1번 당신은요 찾으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당신 안에서 예술가적인 기질을 말도 안 되고 2번은 모든 문화가 그 자신의 심리적인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뭐가 있습니까? 많은 인간적인 삶이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이거 될 수 있지. 변하지 않는 4번은요 사람들이 점점 더 영리하게 됩니다. 시간이 감에 따라 아니고 인간은요 책임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거? 세상을 동물들과 공유할 책임 말도 안 되죠. 3번이죠. 어떤 것이 있다? 많은 인간적인 삶이 있다. 변하지 않는 그러니까 똑같이 공감하고 계속 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요거 틀렸어요? 틀린 게 또 몇 번 틀렸어? 다른 건 이번에 해석을 잘좀 듣는 다른 건 이해됐어? 해석을 보니까 단어 같은 거 다 암기해야 돼요. 틀린 것들 보면서 오케이. 오늘 이건 이렇게 하고 우리 이제 저걸로 나갑시다. 문법 설명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요 주관식 서술형은 원래 관계사를 했어야 되는데 진도를 맞춰야 돼서 관계사는 요거는 다음 시간에 뭐 하든지 뭐 잠시 유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이게 계속 해야 되는데 이거는 나중에 이제 반이 합쳐지면 고민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걸 작년에 이미 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이 합쳐지면 요걸 해오라고 그러고 답지를 줄 거예요, 내가. 그러면 답지를 여러분이 채점해보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나한테 질문하든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자, 그러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문법 설명 할게요. 문법 설명 어디서부터 들어가면 되냐면 우리가 문형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관사형사 접속사까지 설명을 다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문형은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정확히 어디 페이지로 되냐면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상호가 없네. 있어야 되는데 자, 오늘 것도 필기할 수 있게 마음껏 필기할 수 있게 이거 주겠습니다. 마음껏 필기해 보세요. 최근에 최근에 여러분 선배가 앞뒤로 완성한 겁니다. 여러분 선배가 잘 정리하진 않았어요. 저번 거보다 잘 정리하진 않았는데 그런데도 볼만한 참조해 보는 겁니다. 뒷면에도 있으니까 뭔가 뒷면이 병원데. 그러니까 그게 그래서 커팅을 딱 해줬어. 그리고 지금 색 색깔이 안 나와 있거든. 그게 색으로 딱 분비돼 있으니까 커팅까지 딱 해주니까 그럴싸한 문법 출격. 참고하세요. 그런 게 나올 때마다 하나씩 줄 테니까. 나중에 그게 총해서 만들어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코팅을 해줄 거야. 하나 가지고 있어도 돼. 가지고 있어도 돼. 버려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코팅해가지고 딱 하니까 보기 좋더라고. 요즘에 또 코팅도 잘해주더라고 전에보다. 깔끔하더라고. 감탄사는 안 써도 잘 쓰셨네요. 감탄사는 안 쓰셨네요. 감탄사 못 쓸 게 없으니까. 자, 어디냐면 문형은 그때 여기서 접속사까지 봤고요. 저기 50 몇 페이지로 가냐면 55페이지로 가야 돼. 물론 여기 앞에도 기본 문형이 있는데 그건 기본이고 여기 55페이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A3라고 여기도 고등학교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일형식 이렇게 되는데 요거 좀 내가 교체할 거예요, 이 부분을.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교체할 것이 이렇게 설명 안 하고 다르게 설명할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보세요. 지금 우리가 어디 나가고 있냐면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겁니다. 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맞춰서 이걸로 치면 이쪽 편을 다 설명한 거예요. 전사 접속사까지 기억나시죠? 여기까지 설명했고 뭐 관계사 열심히 설명했고 그지? 실제로 중요한 건 어디였어요? 한 번만 조금만 복습해 보면 여기가 되게 중요했어요. 이렇게 왜 중요했습니까? 영어 자체에서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을 하는 놈들인데 주어, 목적어, 보호 자체가 길어져서 어떻게 영어 해석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애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또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주어, 목적어, 보호는 안 하지만 얘네들을 뭐라 부른다? 후치수식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명사를 갖다가 이렇게 앞에 있는 명사가 있으면 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명사가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니까 얘는 자체가 긴 애들이고 얘는 명사는 짧은데 주어 목적어 보호자는 뒤에 뭐가 붙어가지고 역시 해석을 어렵게 만들어요. 그죠? 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더 중요한 거 형용사줄 중에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했습니다. 그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에 대해서는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포인트를 잡은 게 어디였냐면 분사구문이었습니다. 분사구문도 또 항상 최빈출로서 접주동 줄임말이라고 그러면서 우리 이거는 주관식 서술형도 연습하고 그죠? 여러 가지로 연습을 해놨습니다. 접주. 여기는 대절, 맞절 이런 게 중요했죠. 대절, 맞절 이런 게 중요했고. 그 다음에 감탄사는 별로 안 중요했는데 전치사는 되게 중요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죠? 전치사는. 그래서 여기 뭐가 있습니까? 전치사는 뒤에 앞전 위치치니까 명사, 대명사가 온다고 했죠? 명사, 대명사가 오고 얘 역할은 목적어인데 그죠? 전치사의 무슨 역할? 전치사의 목적어 역할을 한다. 그러면 목적어라면 여기 있으니까 동사의 목적어니까 명사고 명사절처럼 이렇게 다 됐었는데 전치사는 다 될 수 있는 겁니다. 명사고 명사절. 이 중에서 이렇게 확장이 일어날 때 투부정사는 안 되고 뭐만 된다? 동명사만 된다. 그러니까 조심하자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동명사. 그러니까 여기와 관련해서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 게 뭡니까? 얘죠, 얘. 어떻게? 이 동명사와 관련해서 조심할 게 전치사가 투인 경우. 그죠? 투부정사랑 헛갈릴 수 있다는 거죠. ing.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전치사가 투인 경우. 그거 하나 조심해라.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얘가 또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있지? 거기서 한참 얘기를 했습니다.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한 번 또. 그래서 여기서 관계대명사가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가 관계부사로 연결되는 그 시스템에 대해서 한참 공부했습니다. 다 했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요 접속사 보시면 접속사는 어떻게 된다?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랑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어요. 그죠? 접속사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세 가지로 나눠진다. 등위 접속사,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 그 다음에 종속 접속사로 나눠진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종속 접속사는 또다시 어떻게 나눠진다? 이거는 명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형용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로 나눠진다.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부사절을 이끄는 종속 접속사가 이거죠. 그죠? 그래서 부사절을 이끄는 거 when이라든지 if라든지 go라든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죠? 쭉 나가서 주어 동사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리고 부사절의 특징은 여기 부사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커마하고 뭐가 나와야 돼요? 주어 동사 이렇게 주절이 나와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랬을 때 이 부사절은 뭐랑 연관돼요? 분사구문 줄임말 되는 거죠. 명사절 이끄는 종속 접속사 그렇죠? 네. 형용사절을 이끄는 이거는 종속 접속사라고 안 하고 관계대명사 관계부사가 종속 접속사의 역할을 한다고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쪽 어쨌든 자세히 봤어요. 이제 이쪽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쪽. 즉 우리가 안 본 놈이 하나 있죠. 이 동사. 얘네들은 막 복잡하게 주어, 목적어, 보호 역할하고 형용사를 보호 역할하고 명사 수식해주고 막 이런 거 있는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이쪽 문형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 문형은 문장 구성의 원리예요. 영작의 원리예요. 다른 말. 그래서 스브컴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 수식어 이것 중에 하나가 오게 돼 있어요. 영어에 도치해 주기 전에는 스브컴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럼 이제 일형식부터 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형식은 뭐 설명할 거냐면 우리가 직관을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주어, 동사 이걸로 완벽한 문장인데 이걸로 완벽한 문장이 잘 이해가 안 되거든. 그래서 이게 왜 완벽한 문장인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특히 일형식에서 은근히 중요한 건 수식어입니다. 이렇게 수식어가 붙을 수도 있고 안 붙을 수도 있는데 얘만 가지고는 불완전한 것 같아도 수식어만 붙으면 완전하게 느껴져요. 우리 말을 해석을 해요. 그랬을 때 수식어가 뭐가 있는지 그 종류가 수식어 종류는 너무 간단합니다. 수식어가 여기 있죠. 우린 이미 화살표를 알아요. 부사가 수식어로 가게 됩니다. 화살표 알고 부사가 수식어로 가게 되면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건 당연히 부사고 그 다음에 수식어가 될 수 있는 건 부사구 중에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얘는 너무 티가 확 나. 수식어는 얘네들은. 컴하고 ing 뭐 이런 거 나오니까. 또 수식어로 될 수 있는 건 얘랑 또 뭐가 있냐면 전명부. 이 세 가지가 인형식에서 주요 수식어예요. 이 세 가지가. 부사랑 to 부정사의 부사용법이랑 전명부. 얘네가 나오면 갑자기 불완전해 보이던 것도 완전하게 보입니다. 이 수식어에 대해 좀 공부해야 되고 이 형식에 대해서 주어, 동사, 보호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해되셨죠? 주어, 동사,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서 주격 보호입니다. 정확히는 이 보호에 그죠? 이 보호에 대해서 알아보는 게 이 형식이죠. 우리 보호는 이미 했습니다. 보호는 처음에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대명사, 그 다음 비동사 다음에 나온 뭐다? 형용사. 얘를 보호라고 합니다. 비동사 다음에 나온 명사, 대명사, 비동사 다음에 나온 형용사. 얘를 보호라고 해요. 그죠? 이 보호가 이렇게 되고 있죠. 형용사. 그 다음에 보호가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얘네들은 다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나온 뭐가? 명사구와 뭐는? 명사절은 다 보호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명사구와 명사절. 다 보호가 될 수 있고 형용사는 여기 형용사의 확장이 일어나죠. 현재분사, 과거분사가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하죠. 비동사 다음에 현재분사나 과거분사가 나오는 형용사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구와 형용사절은 잘 보호 역할을 안 합니다. 그 이유는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얘네들은 후치 수식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잖아요. 그럼 이 명사가 이미 명사 대명사로서 어떻게 보호 역할, 비동사 다음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얘는 꾸며주는 거에 불과하니까 얘는 이 자체로 보호 역할을 안 한다고 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이게 이미 봤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서 얘네만 확정이 일어나면 서운하죠. 얘도 비동사가 비동사 유형이 있고 비컴동사 유형이 있고 감각동사 유형이 있어요. 그게 이 형식 공부하는 거예요. 동사 공부하는 게. 나중에 볼 겁니다. 비동사 유형, 비컴동사 유형 아주 엑기스로 쓰면 이렇게 됩니다. 감각동사. 이게 이 형식에 이 동사가 뭐가 있는지 궁금한 거. 이게 궁금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삼형식은요. 이게 궁금하겠죠. 주어, 동사, 목적어. 이게 궁금합니다. 목적어에 관해서는 이미 우리가 여기서 좀 열심히 봤습니다. 그래서 삼형식은 어떻습니까? 여기 있죠. 목적어가 이렇게. 그죠? 목적어에 대해서 궁금한 거는 명사구와 명사, 특히 명사구, 명사절 이런 데서 명사구에서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 역적으로 나올 거냐 아니면 동명사냐. 뭐에 따라서 투부정사가 되냐 동명사가 되냐 이건 동사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동명사 목적을 취하는 동사 이런 거 했습니다. 외곽 표시 이렇게 이미 한번 했어요. 목적어를 통해서. 명사절은 대절이냐 왓절이냐 그죠? 대절도 나올 수 있고 왓절도 나올 수 있습니다. 해석도 똑같아요. 뭐뭐 하는 것, 뭐뭐 하는 것. 단 얘는 뒤에가 불완전하고 얘는 뒤에가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 목적어 공부하는 거. 그런데 여기서 조금 목적어는 이미 다 공부했어요. 여기 명사구와 명사절에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동사 쪽을 치우쳐가지고 뭘 공부하냐면 삼형식은 목적어에 필요로 하는 동사를 무슨 동사라고 그러냐면 목적어 필요한 동사부터 타동사라고 그래요. 여기는 타동사. 타자를 써서 뭐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걸 자동사라고 그래요. 얘도 자동사예요. 단 보호가 필요하다고 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완전 자동사라고 얘기해요. 보호가 필요해서. 어쨌든 목적어 필요 없으니까 자동사거든요. 그럼 타동사와 자동사의 결정적인 얘도 타동사와 얘도 타동사예요. 타동사와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전치사를 필요로 하는지 안 필요로 하는지 그 차이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기다리다. 무엇을 기다리다. 그럼 우리가 전치사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wait, 그녀를 기다리다 하면은 이렇게 쓰지만 우리말로 그녀를 기다리다, 을을 원래 말이 잘 붙으면 을이 잘 붙으면 타동사예요. 그래서 안 붙여도 돼요. 전치사를. 우리나라 말이랑 많이 통해. 근데 이 같은 경우는 그녀를 기다리다 해서 안 붙일 것 같은데 여기다 폰을 붙여줘야 돼요. 얘는 자동사라는 얘기예요. 자동사니까 목적어가 바로 못 온다는 얘기예요. 나 목적어 취하고 싶은데 나 좀 도와줘 내가 전치사뿐이 없는 거예요. 전치사 그래서 동사랑 붙어가지고 하나의 목적을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사가
뭐가 합쳐져요? 전치사랑 합쳐져서. 알겠죠? 뭐가 되는 거야? 타동사화가 되는 거예요. 목적어를 취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wait for 이렇게 암기하는 거죠. 뭐뭇을 의존하다. 뭐뭇을 보다. 의존하다는. 뭐뭇을 의존하다니까 depend 다음에 그죠? 나는 그것을 의존했다. 이시라고 했을 때 이것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on이 필요하니까 depend on 하는 거예요. 다른 것들은 그냥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 우리나라 말로 했을 때 을른이 붙어서 전치사가 을른이 붙은 게 아니라 을른이 안 붙는 것 같은 거야. 예를 들어서 이게 원칙인데 이거 그냥 우리나라 말로 하면 되는데 얘네들은 이제 예외고 like 같은 거 그냥 바로 목적어 오면 되죠. 그죠? 뭐뭇을 좋아한다. 뭐뭇을 먹다. 바로 목적어 오면 되죠. 뭐뭇을 사랑한다. 목적어 오면 되죠. 뭐뭇을 고치다. 리페어. 다 그냥 목적어 오면 돼요. 그죠? 네, 을른이 잘 붙으면 뭐뭇을 이게 붙으면 그냥 바로 목적어가 오면 돼요. 이런 건 예외고. 그런데 이게 잘 안 통하는 게 있어. 이런 법칙. 얘 예외처럼. 이건 우리가 wait for, depend on 하는 게 쉬운데 그런 법칙이 잘 안 통하는 동사가 뭔지 그걸 무슨 동사라면 자타동사라고 해요. 자동사 같은 타동사. 즉 전치사가 필요할 것 같아. 을른이 잘 안 붙어. 그 예가 뭐냐면 리치 같은 게 있어요. 리치는 어디에 도착하다죠. 뒤에 장소가 나오는 거야. 그럼 어디에 도착하다니까 어디를 도착하다는 어색하잖아. to를 딱 붙일 것 같은 거야 이렇게. 그죠? 절대 to를 안 붙여준다는 거. 그런 거 배우면 돼요. 자동사 같은 타동사, 자타동사. 되게 어렵습니다. 사형식은요. 여기 봅시다. 사형식은 되게 힘들어요. 주어, 동사,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사형식 자체는 쉬운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사형식에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그걸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사형식을 보통 목적어가 2개 나온다고 해서 앞에 걸 간접 목적어, 뒤에 거를 직접 목적어라고 그러죠. 다이렉트 오브젝트에서. 그러니까 수여동사라고 해요. 뭐뭐에게 뭐뭇을 주다, 제공하다 해서 뭐뭇을 주다라는 개념으로 수여동사란 말을 쓰고 있는데 그런데 실은 잘 보세요. 수여동사란 말을 쓰고 있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영작하면 되는데 뭐뭐에게 뭐뭇을 해서 사형식, 간접 목적, 직접 목적어 이게 안 되는 게 있어요. 이렇게 대표적으로 프로바이드.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수요동사를 예를 들면 이거는 아무 이상이 없단 말이에요. 그들은 gave 주었습니다. 나에게 뭘 주었습니까? 약간의 물을 주었습니다. some water. 아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무엇을. 근데 여기를 뭘로 바꾼다? 프로바이드로 바꾸면요. 그들은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공해 주다가 제공해 주다. 여기다 me 쓰고 some water 써버리면 이러면 얘는 틀린단 말이에요. 얘는 맞고 얘는 틀리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한국이 우리가 원어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절대 우리가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 차이를. 그래서 이런 동사 이걸 4.3 동사라고 해요. 사형식 같은 사형식 같지만 3형식으로만 쓰는 동사. 여기 뭐가 붙냐면 with가 붙어야 돼요. 이래야 맞아요. 그런 동사를 공부하게 됩니다. 되게 어려워요. 5형식에서는요. 5형식에서는 뭘 공부하냐? 5형식은 주어, 동사, 그 다음 목적어, 목적보호라고 하거든요. 다 타동사 계열입니다. 얘를 완전 타동사라고 해요. 목적어만 있으면 만족하니까. 얘는 목적어가 2개 있어서 수요동사라고 그러고 얘는 목적보호까지 필요하니까 얘를 뭐라고 하냐면 불완전 타동사라고 합니다. 얘는 불완전 타동사. 타통사가 아니라 타동사. 얘는 불완전 자동사라고 했습니다. 보호가 필요하면. 그런데 여기서 당연히 뭐가 궁금하겠습니까? 목적어까지 우리 밝혔으니까 이 목적보호의 존재에 대해서 밝히는 게 5형식입니다. 지금 목적보호 5형식을 다 설명하려면 좀 기니까 일단 목적보호의 존재까지. 그래서 이거를 쭉 우리가 5형식까지 빨리 목요일, 금요일까지 쫓아가야 다음 주에 우리 윗반이랑 합류를 합니다. 저번에 1에서 3형식까지 다 가져갔어요. 문법 1에서 3형식까지 다 가져갔어요. 안 나갔는데? 왜 나갔어 저번에? 그래서 4형식, 5형식 하신다고. 아 그랬어? 내가 1에서 3형식까지 나갔다고? 써 있어? 여기 찍혀 돼 있고. 아 그랬어? 왜 그렇게 돼 있지? 이거 여기 돼 있네.
저번에 필기. 아, 필기하게 돼 있었구나. 아, 우리 4형식부터 나가면 되는 거야? 이것도 설명했어? 자타 동사도? 설명식에서도 이거. 아, 요거 설명했어? 이거 다. 아, 다 설명했어? 네. 그래? 근데 나 왜 필기가 이렇게 돼 있지? 지난 시간에 선생님 막 저기 안경 때문에 막 정신 없었잖아. 네. 근데 여기 왜 그렇게 써 있었지? 일형식 그 수식어가 필요한 일형식 설명할 때 수식어가 필요하면 자연스러운 거 그런 것도 다 했어? 진짜 얘기 좀 해주지. 다시 뭐 복습했으니까 됐다. 삼형식까지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 형식 다 설명했겠네? 비동사, 이형, 비공동사, 이형, 감독동사. 그래. 여기다 설명했댄다. 4형식도 설명하면 되겠네? 거의 늘린 게 없네? 이거 다 4형식, 그러면은 3형식에서 이 자타동사 설명 다 기억나요? 리치부터 시작해서, 좋았어. 그럼 오늘 4형식도 설명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비동사 유형에 비동사 유형이 이 형식에서 비동사 유형에 뭐가 있지? 비동사 유형에 remain, stay, keep 그 다음에 stand 그 다음에 기억 안 나면 안 돼. hold 그 다음에 seem, appear become 동사 유형에 get, grow, go, come learn 그 다음에 fall, turn 그 다음에 prove 감각 동사에 look, sound, smell, taste, feel 이거 기억 안 나면 안 돼. 정리돼 있어? 이거 집에 돼 있는데 안 가져왔어? 그거 가져와야 돼. 정리돼 있어야 돼. 왜 거기 책에는 아무것도 안 써있냐? 깨끗하냐? 그때 여기다가 정리해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하나 새로 해가지고 지금 기존 거 다 정리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 한 페이지로 저기 방금 보여준 것처럼 다 정리하고 오세요. 그래, 그럼 4형식부터 하면 되겠네.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